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가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스크린 타임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개발자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컴공선배 제리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조용히 묻혀버렸죠.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주변 지인들도 막 사고 했었었는데 어느새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게도 구글 2025 iO에서 구글이 새로운 스마트 안경을 꺼내들었습니다. 애플이 실패했는데도 왜 구글은 이 타이밍에 다시 웨어러블을 가지고 온 걸까요? 오늘은 그 전략과 맥락, 그리고 우리 개발자들이 준비해야 할 다음 스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이번에 공개한 스마트 안경은 단순히 디스플레이 기기가 아닙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제미나이 AI와 완전히 통합된 AI 기반 AR 어시스턴트 기기에 가깝습니다. 실시간 번역, 상황 인식 기반 답변, 위치 기반 안내 및 정보 제공, 안드로이드 XR 플랫폼 기반이다. 즉 시야 위에 AI를 띄워주는 겁니다. 실제로 시연 영상에서는 외국인과 대화 중에 실시간 번역이 눈앞에서 자막으로 뜨고 사용자가 이 식당 어때? 물으면 평점과 리뷰가 바로 뜨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자, 한편 애플 비전 프로 출시 당시에는 세간의 굉장한 화제를 모으고 공간 컴퓨팅의 미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겁나게 비싼 3,499달러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가격과 앱 생태계가 부족하고 물리적으로도 무겁고 배터리팩도 별도로 착용해야 되고 이걸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구글은 실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품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애플도 차기 비전 모델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요. 이번 글래스 모피즘의 iOS 26 발표도 AR 기반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적 개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다들 무리해서 웨어러블 시장에 이렇게 진입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이후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디지털 폼 팩터의 보통 주기가 20년이라고 합니다. 20년 뒤에 망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20년이 지나면 새로운 폼 팩터가 등장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데스크톱 보급형은 20년이 걸쳐 보편화됐고 피처폰은 보급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아이폰 발표 이후 약 18년이 흘렀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와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형태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제 AI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시야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거죠. 메타, 구글, 애플 모두 XR 웨어러블을 연구하고 있어요. 즉 지금 다음 UI를 위한 자리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에도 시도하는 겁니다. 메타와 애플에서 연구비를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AI 연구비용, 유지비용에 비하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전해볼 법한 영역이라는 거죠.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사람당 한 4시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이 생산적인 활동 시간을 넘어서서 소비자의 시간까지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스크린 타임을 보는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더 그랬죠. 밖에 나갈 수 없다 보니까 다들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스크린 타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광고주, 쇼핑몰 등은 너도 나도 스마트폰의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약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가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스크린 타임을 다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기업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선점을 안 하고 싶어 할까요? 다들 혈안이 되겠죠. 대표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성공 사례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입니다. 애플워치는 2015년 출시 이후에 2024년까지 약 2억 8천만 대가 팔렸고 약 1270억 달러의 수익화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웨어러블 기기가 단순한 기술 제품을 넘어서서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아날로그 아이템인 손목시계의 형태를 빌린 스마트워치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 인공지능과 결합된 스마트 안경 역시 새로운 혁신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의 개발자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XR 플랫폼을 학습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XR, 애플 비전 OS, 유니티 기반의 AR SDK 등 XR 기반 플랫폼에 대한 이해는 필수겠죠. 특히 안드로이드의 새로운 XR 개발자 도구와 API들은 빠르게 발전 중이므로 지금부터 따라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가 굉장히 블루오션이라서 거기에 진입만 해도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개발자의 몸값이 올라가고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처럼요. 두 번째로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화면이 아니라 공간을 대상으로 한 UX 설계가 필요한데요. UI는 더 이상 모니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화면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눈앞의 시야, 손짓, 말소리, 위치로 기기를 조작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선 추적, 음성 명령, 제스처 입력 등 다양한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감각이 요구되겠죠. 또 다음으로는 실시간 퍼포먼스 최적화입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제한된 연산과 배터리 환경 속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무겁고 복잡한 UI는 사용자 경험을 망치게 되겠죠. 따라서 렌더링 비용이 낮고 빠른 피드백을 주는 코드 구조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또 다음으로는 AI 연동 인터페이스 설계 능력입니다. 단순히 프롬프트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AI와 상호작용하는 흐름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사용자 맥락 이해, 동적 응답 흐름 설계까지 개발자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제품의 가격을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음성을 인식해야 되고 객체를 인식해야 되고 API를 호출해서 시야 위에 결과까지 노출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안 및 개인정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용자의 시야는 곧 사용자의 생활정보입니다. 시선, 위치, 음성 등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는 이제 표준이 될 건데요. 민감한 위치와 생체 정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디바이스 기기 자체에서의 보안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AI와 상호작용하게 되어서 나왔던 내용들도 다 엄청난 보안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프라이버시 보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적 균형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앞으로 개발자는 화면에 무엇을 띄울까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AI와 조금 더 쉽게 소통하고 나는 그걸 절대 놓치지 않고 보안까지 지킬 수 있는가 케어해야 되는 거에 가까워질 것 같네요. 애플이 한번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구글은 다른 각도에서 다시 도전을 하고 있고 메타는 XR에 이미 수조원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이후를 만들어가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또 개발자는 어떤 걸 더 준비해야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인사이트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